네, 여러분 목요일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정치 라이브 저녁 9시 진짜 생방송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찍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돈워리님은 제발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셈. 아, 요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슈퍼밀가루님 어서오시고, 크레영님, 수다리 누나님, 루카스님, 주영범님, 비완마님, 먹보 헬스픽님, 띠로리님, 유니크 절미님, 포에버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쭉쭉 들어와서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라이브 전반전 후반전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반 저희가 내용 꽉꽉 잘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목요일 짝꿍 우리 박영식 평론가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좀 일정 많이 바쁘셨사옵니까? 아닙니다. 그 또 정치 라이브를 나오기 위해서 네. 좀 푹 쉬고 나올까 했는데 네. 조금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럼 오늘 방송 오시기 전까지 집중하셨던 예.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임팩트가 있거나. 가장 임팩트 있는 거 역시 어떤 그 뉴스타파가 오늘 한 건 했더라고요. 한 50분 전에 봤는데 이준석 의원. 제목을 아주 그냥 공범이라는 식으로 박아버렸어요. 아.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이준석은 떳떳한가 이제 이런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VIP 공천 선물, 명태균, 이준석, 윤석열 부부 함께했다. 이제 이런 제목이어가지고 오면서 참 가슴이 선덕선덕, 다리가 미실미실 흔들렸습니다. 요거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더 이상은 피해 다닐 수가 없고 확실하게 해명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포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당원 당규에 맞춰서 그저 설명을 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그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그 상대 진영 후보를 어쨌든 이기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당원 당규를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아마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요거는 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운 좋았습니다. 집중해서 다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전반전 함께 해주신 분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내란 터진 지 벌써 한 90일 넘게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고 등골이 오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 당시에 당일 그냥 바로 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가슴이 좀 웅장해집니다. 네, 이분... 진짜 웅장. 그 말 표현 그대로 웅장. 웅장해집니다. 예. 웅장한 만큼 발성 쓰겠습니다. 류혁 감찰관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혁. 민망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감찰관님 진짜 박수 받으실 자격이 너무나 충분하십니다. 정말로. 아니 뭐 그렇게 말씀들 해주시니까 제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뭐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자신도 좀 더 좀 성실하게 더 성실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자면은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대책회의가 소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감찰관님도 연락을 받고 가신 거고. 예, 카톡 단톡방에 실국장 단톡방에 이제 실국장들 바로 좀 법무부로 와달라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예. 그럼 출근을 하셔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좀 진행 중인 상황. 예, 제가 집에서 사실은 아예 그냥 뭐 출근 안 하고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 상황은 터졌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출근 안 하고 버티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출근해가지고 뭐 제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윤석열 대통령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가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제 의사는 확실히 밝히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출근해가지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엄 관련 회의냐라고 장관님께 여쭤보고 그렇다고 하길래 그냥 저도 그냥 그러면 나도 뭐 그만두겠다고 말 다를 수 없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표를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헌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계엄 그 비상계엄도 빠르게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망정이지. 사실 윤석열의 계획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감찰관님의 행동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밉보일 수 있는 행동이. 저도 반국가 세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 반국가 세력은. 예, 반국가 세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아주 못된 공무원이라는. 근데 저는 네. 길게 봤는데 설령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전에 12.12 내란 사태나 이런 걸 보면 네. 결국은 그런 명예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순간에는 이건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셨어요. 그때 해제가 될 생각을 하지는 못했죠. 아.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기도 했지만은 근데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 거라서 좀 어쨌든 저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뭐 불편한 과정이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저희도 이렇게 방송 못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류혁 전 감찰관님께서도 아마 어떤 수거 대상 추가 인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근데 고마운 얘기지만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제가 법무부의 감찰관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교도관 분들도 많이 알았는데요. 뭐 저희 믿고 그러신 거죠. 뭐 이런 문자 보내준 저 직원분들도 있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부에 굉장히 그 뭐랄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 감찰관 뭐 저 교도관 분들 중에는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감찰관이 오셨으면 저희가 잘해드렸을 텐데 뭐. 야 이거 잠깐만. 굉장히 섬뜩한 농담이에요. 섬뜩한 농담이죠. 아니요 그냥 진짜 진심 어린 예. 저희 믿고 그러시- 그렇게 그냥 마음껏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야.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진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사람이 이 깜빵에 갈 일을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죠. 혹시 방송 끝나고 이 교도관 분들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 좀 친하게 아, 뭔가 듬직하네요. 네. 뭐 지금 다 나름 중진급 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서 네. 근데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감찰관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표를 쓰고 바로 나오셨지만 네네. 그 회의에서는 그러면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된 상태니까 그럼 회의 과정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조특위나 이런 데서도 밝혀졌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도착한 시간이 8시 40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 계엄의 선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된 사람 중에 하나고 박성재 장관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장관이 그때 당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엄 선포에 따라 가지고 사실 뭐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출입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외국인 대책이라던가 뭐 법무부 소관 업무 중에 이 교정 시설에 대한 관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후속 조치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따른 법무부의 업무 전반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회의였다고 제가 다른 시국장 통해서 들었고 아 그래요? 예, 최소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박성재 장관이 그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 윤석열과 미리 만났을 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 회의- 법무부 회의 당시에 회의 당시에? 예예예. 근데 법무부라는 게 사실은 법적 검토를 가장 먼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먼저 법적 검토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처이기 네. 때문에 이 상황도 당연히 법무부에서 먼저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는 그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법무참모로서 사실은 이 그 계엄 선포문이나 이런 데 보면 1조부터 1항부터 벌써 이게 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스타트부터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만약의 경우에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법무부 회의에서 오고 갔어야 될 이야기는 그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엄 선포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엄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그러면 제가 사직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감찰관 나도 그거 정말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 일단 진정하고 그 자리에 기다려 봐요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바로 알겠네. 알겠다. 뭐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화를 냈죠. 아 진짜요? 예, 예, 예. 목소리도 격양이 좀 돼 있었습니까? 격앙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저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제가 뭐 하루 이틀 사람들 보고 산 것도 아니고 네. 뭐 한때나마 모셨던 분에 대해서 이렇게 모진 얘기하는 게 좀 뭐 가혹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 분명히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그리고 국민들이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그 법률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박성재 그러니까 뭐 전자를 빼고 그냥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으니까 박성재 장관의 계엄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도 다음 날에 안가 회동 김주현 민정수석 뭐 이상민 장관 해가지고 안가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핸드폰을 좀 바꿨다라는 교체 의혹도 있고 그리고 탄핵 심판을 지금 또 받고 있는 와중에 헌재에 나가서는 국회에서 소추 그 탄핵 소추 남용한 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면서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맨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분명히 그건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직후에는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바로 밝히질 않았죠. 다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했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박성재 장관은 그것도 밝히지 않았고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 같은데요. 네, 본인 스스로도 맞습니다. 인정을 네.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안가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 계엄 바로 다음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의 성격 전부 다 법률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모인 장소 안 갑니다.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점 세 사람이나 그런 점에 비춰보면 전반적으로 그 자리에서의 내용이 100% 외부에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서 뭐 이제 뭐랄까 자리 자체를 뭐 평범한 자리처럼 묘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건이 보고가 발생은 돼서, 했고 예.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회의 이후에 휴대폰을 세 명이나 교체를 했다는 거는 너무 수상하죠 말도 안 돼. 뭐 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 본인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